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우리 지역 소식을 살펴보는 주말 뉴스 시간입니다. 제2경인선 사업이 당초 예정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역의 반대로 지난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중단됐기 때문인데요. 광역철도만 손꼽아 기다리던 부천 옥길 지구의 실망감은 컸습니다. 이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부가 최근 제2경인선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중단할 것을 기재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의 선행 조건인 구로 차량 기지의 광명 이전을 재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제2경인선을 지날 예정인 인천과 부천 일대 지역 정치권은 추가 조사를 위해 일정이 늦춰졌을 뿐 사업 추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사업 대상지 가운데 하나였던 부천 옥길 지구는 당혹스러운 모습입니다. 일대 주민들은 빠른 사업 추진을 정부와 지자체 등에 건의해왔던 상황. 입주 5년, 인구는 늘어났지만 버스를 제외한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예타 지연으로 사실상 사업이 표류하거나 노선 등이 변경될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이라서요. 진행되는 과정들이 이제 비공개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후보지라든지 다른 부분이 여파가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요. 공유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답답한 면이 있긴 하고요. 서울과 경기 남부, 인천 권역을 잇는다는 제2경인선 계획.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포함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앞서 차량기지 이전 과제를 얼마나 빨리 풀 수 있느냐가 광역철도 추진 동력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김포 골드라인도 이슈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두량 열차인 김포 골드라인은 개통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출퇴근길, 지옥철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요. 참다 못한 시민이 김포시장에게 직접 골드라인을 타보고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정하영 김포시장이 출근길 김포 골드라인에 탑승했는데요. 어떤 대안을 내놨을지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근 시간이 가까워진 오전 7시 무렵. 김포 양촌역에서 골드라인을 타고 김포공항역으로 향합니다. 텅 비어있던 열차는 출발 10분 만에 붐비기 시작합니다. 종점인 김포공항역까지는 5개역이나 남았지만 열차 안은 벌써 꽉 찼습니다. 내리고 타는 것조차 쉽지 않을 때쯤 풍무역에서 잠시 내렸습니다. 평소 출근 시간보다 서둘렀지만 예상보다 훨씬 혼잡했습니다. 김포가 가장 혼잡률이 높을 때가 7시 한 40분에서 8시 20분인데 지금 그 시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구례역을 지나면서부터 시민들이 많이 탑승을 하게 되고요. 타고 오니까는 우리가 설계했던 150%의 혼잡률을 훌쩍 넘어서 200%에 가까운 혼잡률을. 숨막히는 출근길, 김포 시민들에게는 일상입니다. 참다 못한 시민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시장에게 직접 골드라인을 타고 출근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시장의 출근길에도 동행했습니다. 저녁에 퇴근할 때 김포공항이나 아침에 또 풍무에서 탈 때 보면 사람이 너무 가밀하다 보니까 이제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진짜 좀 정말 무슨 대책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민과 함께 다시 열차에 올랐습니다. 서너 번 먼저 보내고 탄 열차였지만 혼잡도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미 꽉 찬 열차는 승객을 다 태우지도 못했습니다. 가까스로 이번 열차에 올라탄 마지막 승객이 출입문을 잡고 위태롭게 버텨봅니다. 객실은 다시 10,000원. 꽉 막힌 공기에 카메라 렌즈도 뿌옇게 변했습니다. 때마침 흘러나오는 안내방송이 무색하게 들립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우여곡절 끝에 종점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지하철과 환승이 가능한 김포공항역입니다. 열차 안에서 승객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환승길은 더 전쟁터 같습니다. 시민들의 출근길을 경험한 김포시장은 피켓을 들었습니다. 예비 차량을 당장 다음 달에서부터라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시민들이 가장 혼잡하는 출퇴근 시간에 시민들에게 혼잡률 사전 예고제를 실시해서 출퇴근길에는 안전 인력을 더 배치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습니다. 그보다 더 장기적인 대안도 내놨습니다. 광역철도 유치입니다. 광역급행철도를 유치하는 것,
또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김포 한강 신도시에 연장시키는 것이 유일한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광역철도 유치는 정부 계획부터 오르는 게 순서. 개통 1년 반 동안 출퇴근길 지옥철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김포 골드라인. 광역철도 유치 전략에 힘을 싣는 추진체가 될지 관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인천시가 친환경 자원 순환 정책을 추진 중이죠. 이를 위해서는 인천만의 자체 매립지와 친환경 자원 순환 센터를 건립해야 하는데요. 서구가 자원 순환 센터 건립의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인천시와 서구가 자원 순환 센터 건립에 합의한 건데 인천시는 서구를 시작으로 자원 순환 정책을 빠르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와 서구가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용역 등을 실시해 자원순환센터의 입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서구에 설치되는 자원순환센터에서는 서구와 강화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방침. 시설이 준공되면 현재 운영 중인 청라자원순환센터는 폐쇄됩니다. 인천시는 서구를 시작으로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보셨지만 주민 수용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서구에서 이제 주민 협의체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제 앞으로의 모든 절차를 잘 수행해 가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천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순환센터는 모두 4곳. 부평 계양 지역은 부천 대장의 자원순환센터를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이를 두고 부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부천시와 인천시는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2021년을 맞아 계양구의 역점 사업들을 살펴보는 기획보도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에는 배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의 변화를 꿈꾸는 계양구의 청사진을 살펴봤는데요. 계양구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첫 단추인 서운산업단지는 현재 70% 이상의 입주율을 보이며 순항하는 모습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지난 1990년대 조성된 이곳 계산택지를 비롯해 계양구는 대부분의 지역이 주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은 다른 데서 하고 퇴근 후 잠만 자는 도시. 계양구가 이른바 배드타운으로 불리는 이유인데요. 이 때문에 계양구는 자족도시를 목표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양구 서운동 일대 52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자리한 서운산업단지. 지난 2019년 9월 준공 이후 기업들의 입주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넓은 부지와 산업단지의 인프라에 더해 공항, 고속도로와 가깝다는 교통 접근성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제약용 자동 포장기계의 약 90%를 생산하는 한 제조기업 역시 이런 이유로 지난해 9월 부천 오정동에서 서운산업단지로 터를 옮겼습니다. 저희는 수출 주력형 품목이에요. 그래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데요. 고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항이 가깝고 또 국내 고객들도 계양 IC를 이용해서 쉽게 저희 회사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택지 등 산업단지 주변에 위치한 대규모 주거단지도 기업들이 서운산업단지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한 캠핑용품 제조업체는 지난해 3월 서운산업단지에 입주한 이후 계양구 등에 거주하는 생산직 직원 40여 명을 신규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배후에 대단히 주거지가 조성되어 있어서 인력 조달이 용이하고 또 부근에 부품 조달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고 또 산업단지로 조성되어 우수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2월 1일 기준 서운산업단지 입주율은 약 73%. 입주가 예정된 전체 70개 기업 중 51개 기업이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계양구는 모든 기업이 입주를 마치면 연간 약 1조 4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두 친환경 업종으로 지금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94% 입주율을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 6월까지 입주가 완료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운산업단지를 시작으로 계양산업단지를 거쳐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까지
계양구는 세계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거대 산업벨트를 형성한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오는 2023년 준공 예정인 계양 산업단지에는 서운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친환경 제조업종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서운 산업단지와 계양 산업단지는 제조업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양 테크노밸리는 직주형 근접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첨단 산업단지 또 연구시설이 입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받던 계양구가 자족도시를 향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는 인근 주민들의 수건입니다. 선거 단골 공약에 오를 만큼 정치권에서는 뜨거운 감자이기도 한데요. 지난 수요일 김포를 포함한 3개 지자체가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없애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첫째, 고양, 김포, 파주 3개시는 사업권 인수 등을 통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관철될 때까지 함께 행동할 것이며 경기도 3개 지자체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산대교 통행료를 없애야 한다는 게 요지입니다. 이를 위한 해결책도 촉구했습니다. 통행료 원가 분석, 불합리한 수익 구조 개선, 사업권 인수 등 최적의 대안을 통해 민자도로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한강을 건너는 다리 중에서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곳입니다. 연간 통행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통행료는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km당 일산대교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660원. 평균 100원꼴인 다른 민자도로와 비교해도 6배 이상 비쌉니다. 통행량이 늘어나 수익도 보장되지만 경기도가 운영 보장 비용까지 일산대교 측에 지불해왔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요금이 비싼 이유는 불합리한 수익 구조에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는 운영비가 9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와 그다음에 이자비로 구시 채권에서 72억이 나갑니다. 매년. 이 두 가지만 합쳐도 150억이라는 돈이 필요가 없는 돈을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3개 지자체는 요금 인하가 아닌 무료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실제 소유권이 국민연금공단에 있는 만큼 사업권 인수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불가피하게 통행료를 징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으로 정리될 수 있게끔 요구하는 것이고요. 원칙적으로는 오늘 저희들의 요구가 통행료 인하가 아닌 통행료 무료화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경기도 역시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통행료 조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 하루 평균 통행 차량 8만 대. 주민 수건이 된 일산대교 통행료 논란에 또 한 번 불이 붙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코로나19로 만나지 않아야 하는 시대, 만나야 하는 사람들은 더욱 힘겹습니다. 바로 무대 위에서 예술의 혼을 불태우며 관객들과 교감하는 공연 예술인들의 이야기인데요. 이정하 기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지역 공연 예술인들을 만나봤습니다. 텅 빈 객석과 썰렁한 무대. 지난 1995년 창단해 26년 동안 명맥을 이어온 부천 토박이 극단 예터의 소극장입니다. 예술인들의 터전을 뜻하는 이름 예터. 코로나19로 연극 공연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몇몇 단원들은 일자리를 찾아 극단을 떠났습니다. 시민들과 소통하지 못했죠. 공연을 통해서. 많이 그것이 아팠어요. 공연 중간중간에 관객과 함께 소통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없었다는 아픔도 굉장히 컸고요. 지난 1년 동안 극단이 예술인 지원 명목으로 받은 정부 지원금은 150만 원.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료 등 운영비로 쓰기에는 빠듯했습니다. 오히려 올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나름대로 제가 모아놓던 거 조금씩 내주면서 지켜왔어요.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극단은 지난해 비대면 공연과 전시회 등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올해도 지역 안에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많이 걱정해요. 지금 먹고 사는 것들도 다 문을 닫고 나가 떨어지는데 먹고 사는 게 먼저인데 문화생활을 하겠느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가 제 생활 모토예요. 위기에서 또 기회를 찾을 수도 있다고.
코로나19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지역 공연예술계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천 예술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미친 경제적 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19년 소득이 아예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7.7%에 그쳤지만 이 숫자는 1년도 안 된 지난해 상반기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음악과 국악, 무용, 연극, 뮤지컬 분야 종사자였습니다. 결국 대부분 관객과의 대면이 필수인 공연계의 피해가 가장 컸던 겁니다. 젊은 예술인들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국악과 현대음악을 접목한 색다른 공연 방식으로 주목받았던 청년 국악인 김동완 씨. 매년 70차례 이상 했던 공연이 지난해에는 거의 취소되면서 막막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간신히 대면을 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정말 비대면으로 바뀌어서 촬영을 했던 것도 있고 택배라든지 이런 저희 직종이 아닌 다른 분야를 찾아서 가는 동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동료들을 쫓아서 가야 되나 어느 때는 그런 생각도 해본 적도 있는데 위축된 공연계가 언제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 관객과의 호흡을 꿈꾸는 청년 예술인은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희망이나 바람은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아서 사실 그걸 완전히 믿진 않지만 코로나 상황이 조금 풀려서 관객들을 다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부동산값 급등이 경기도까지 번졌습니다. 도내 곳곳에서 10억 아파트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는데요. 경기도 특사경이 칼자루를 뽑았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올해로 입주 2년 차를 맞은 경기도의 한 아파트. 최근 한 달 사이 1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입주 당시보다 2배 가까이 뛴 겁니다. 집주인들은 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을 압박합니다. 5억 초가 찍고 네이버 보시면 막 호가가 막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올리는 게 아니라 주인들이 그렇게 올려달래요. 안 올리면 전화 와요. 왜 안 올리냐고. 집값 담합,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 같은 집값 담합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철퇴를 예고했습니다.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는 길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중점 수사 대상은 아파트 부정 청약이나 불법 점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부정 행위 등입니다. 특사경은 먼저 경기도 내 청약 경쟁률이 과열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위장 전입과 청약 통장 매도 행위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입니다.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형사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까지 한다는 방침입니다. 요새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 불법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불로소득을 근절을 하고요. 그다음에 무주택 서민 보호를 위해 대대적인 수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9년 신설된 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수사팀은 지난해까지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로 총 1,400여 명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문학과 원적, 만월 등 인천 지역 3개 민자 터널이 유료로 운영됩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7년부터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지역 민자 터널의 통행료를 면제해왔는데요. 올해는 설 연휴 방역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통행료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환자 발생이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연휴 기간 가족 모임 등으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작년 추석처럼 이번 설 명절에도 전화로 그리운 마음을 나누고 만남은 미뤄달라고 말했습니다. 신종철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연장이 연임됐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지난해 12월 이사회에서 신종철 원장의 연임을 의결하고 지난달 말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30일부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 신 원장은 앞으로 2년 동안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이끌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